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순환 장세가 잘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 코스닥 중심의 상승이 돋보였던 시장은요. 오늘 그 바톤을 코스피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모처럼 전차군단 동반 강세에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는 화요일장. 자, 마감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압축해봅니다. 포인트 1.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가 되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1월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타격돼도 가격 인상 안 하겠습니다. 차 많이 팔아서 이익 남기겠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줬던 현대차는요. 지금 미국에서도 수년간 이어졌던 고가 차량 구매 열풍 꺾이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밤사이에 또 있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미리 읽고 있었던 현대차의 단단한 저력을 바탕으로 연말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수출 마진 회복 기대. 과연 이 두 부분이 주가 상승의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포인트 2. 오늘 수급이 유입되는 쪽 전차, 전력, 해운, 금융 쪽이 되겠습니다. 코스피로 순환 장세가 나타나니 11월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재를 시장은 어제보다 오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이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있는 시장. 여기에다가 더해 어제 크게 쉬어갔던 H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쪽도 오늘 바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벌크선 운임지수의 2년 만에 최고치 경신 속에 해운주, 또 정부의 상법 개정 정책 기대감 속 금융주들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일시적일 수도 있겠죠. 12월 10일 FOMC 회의 전까지는 아무래도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모멘텀도 유효하니 코스피 한 번, 코스닥 한 번 차례차례 사이좋게 올라가는 시장이 될지 오늘을 뒤로하고 아니면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포인트 3. 펩트론의 4일 연속 하락, 마음이 아픕니다. 오전 대비 낙폭을 만회한 펩트론이지만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워낙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펩트론은 기다리던 소식이 나오지 않자 연일 좀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펩트론이 릴리와 체결한 물질 이전 계약의 실제 계약 기간이 24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에선 14개월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질 이전 계약은 공시 규정상 공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의 10%가 연구개발비로 유입된 펩트론은 매출 발생에 따른 공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서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단행을 한 바 있었는데 사실 비단 펩트론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땀 눈물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주식 관련 기업들, 이제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피해를 보는 주주분들 진짜 이제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상승부를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3,935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지수는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현재는 3,993선 부근에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면서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 주도해주고 있고요. 오전장에 강하게 수급이 유입됐던 쪽은 자동차 그룹주였죠.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타이어까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해운주를 비롯 조선주, 금융주, 전력, 증권, 개별주 성격으로는 하이브와 한국전력까지 선전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98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은 더 확대를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지수는요, 914포인트까지 미끄러지면서 보합권에서 내내 등락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927선까지 터치를 합니다. 0.55% 상승 중에 있는 모습. 자,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의 투심은 여전히 좀 위축되어 있지만 다른 바이오주들은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HLB라든지 또 ABL 바이오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오늘 주당 20만 원까지 터치를 했죠. 바이오주들의 어지러운 개별 장세 속에 오늘 로봇주들 여전히 좀 선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 주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수,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8,8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9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반등장에서 개인은요, 거래소에서 1조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금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와중에 또 중국 당국은요, 일본 어선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일본 가수죠. 오스키 마키는 지난달 상해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한알령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깊어가는 중일 갈등 속 중국 통청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요, 11월 마지막 2주 동안 중국에서 한국 호텔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최대 수혜주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유통 내지는 패션 아니면 화장품. 어떤 섹터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유리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마감 전략 더 탄탄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자, 오늘 전차 군단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지만 오전장에 확실하게 수급이 유입됐던 쪽은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로봇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해줬고요. 지금 현대 오토에버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4.7% 상승 중에 있는 가운데 부품 쪽 현대 위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대표적인 종목 HL만도 한원 시스템도 동반 상승. 여기다 타이어 쪽도 오늘 지주사 넥센이라든지 금호타이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코오롱 인더까지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기대 속에 금융 지주사들이 오늘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IM금융지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라고 해서 다 쉬어가는 하루는 아닙니다. 지금 줄기세포 쪽 관련해서 오전부터 강한 시세를 보였던 삼총사를 꼽아봤는데요. 안트로젠, 이엔셀 같이 시총 사이즈가 비록 작지만 줄기세포 치료 모멘텀이 있는 쪽은 또 시세가 살아있어서 특징 섹터로 한번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단연 자동차를 향해 보겠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를 이제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서 15%로 인하한다라고 밝힌 이 발언 속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수급이 돌고 있는 하루인데요.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숫자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선 돌파 가능할지, 주가 상승 연속성 보여줄 수 있을지,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종합해서 우리 송태현 차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 자동차가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면 저는 연속성은 그다지 계속 길어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결국은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북미 시장에 대해서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자동차적인 모멘텀으로서 현대차와 자동차를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피지컬 AI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대차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가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선택을 하게 되고 현대차는 피지컬 AI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논리와 스토리가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 관련돼서 테스트 베드로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사업인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UAM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피지컬 AI에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할 수가 있을 테고 이 테스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더욱더
기술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생산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강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와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동맹을 맺으면서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서 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밸류에이션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목말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을 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귀결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현대차는 여기서부터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종목군보다도 현대차가 이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현대차를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오토에버보다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만약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의 방향성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따로 혼자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주고 이런 모멘텀이 더 강화돼야지만 결국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더욱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현대 오토에버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서 이 두 가지의 종목을 매매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반등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서막이길 바라보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연말 연초 랠리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벌써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나머지 로봇주들도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SK하이닉스도 치고 올라오면서 이 전자닉스의 투톱 종목의 형님 투톱 종목의 강세가 돋보였던 5장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전선 관련되어 있는 쪽, 뭐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까지 오늘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AI 모멘텀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 쪽도 강합니다. 페노션, 대한해운 오늘 오전 개장과 동시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죠. 벌크선 운임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해주면서 지금 HJ중공업 같은 조선주까지 동반 상승하는 흐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의류 쪽 지금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영원무역, 감성코퍼레이션 같이 ODM, OEM 쪽 이제 주문받아서 만들어 찍어내서 이제 공장 돌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연일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오늘은 동반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쪽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을 중심으로 한 여타 나머지 종목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펩트론 낙폭을 일부 좀 만회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현재의 시각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의류주를 한번 향해 보도록 하죠. 최근 의류주의 반등 배경,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같이 코스닥 중심의 상승이 나오고 코스피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섹터가 반등했을 때 의류주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코스피 상승장 속에서도 의류주가 강하다는 건 과연 향후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박창윤 대표님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색깔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종목들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소외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붙게 되면 금상첨화이겠죠. 의류주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이러한 부분이 의류주까지도 이런 투심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국가별로 품목별로 의류 관세는 좀 달리 적용이 되는데 10에서 32%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자동차 관세이나 소급 적용에 따라서
이런 의류주 또한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에 따른 뭐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즉 관세에 따른 영향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한세 실업이나 영업무역, F&F 이런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실적 개선 자체가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점검이 되면서 의류주가 올라왔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의류주 같은 경우가 최근 인바운드 소비 쪽으로 같이 언급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0월 달 보면 외국인 관광객 173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년비 8.7%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객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년비 20% 이상, 정확하게는 20.5%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수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라온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연속성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의류주 중에서 꼭 사야 되겠다면 저는 F&F하고 영업무역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캇이라고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가 있고 네. 글로벌하게 1조 원 이상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인수 이후에 24년도에 2천억대 적자, 그리고 올해는 한 1,000억대 적자에서 내년도는 지금 잘하면 BEP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서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은 영업무역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의류주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바운드 소비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앞에서 우리가 인바운드 확실하게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중국인 입국객 수도 20% 이상 증가했다는 네.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서부 T&D나 GSP&L 같이 호텔 체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네. 점유율과 가격을 올려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 뭐 이러한 카지노 쪽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 카지노 매출을 보시면요,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매출을 514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무려 96.9%나 성장을 했거든요. 탑라인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 자체는 확실하게 실적 개선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증빙이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종목들, 숫자가 뒷받침되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의류보다는 인바운드 소비 쪽에서 호텔이나 카지노를 보겠습니다. 숫자가 증명해주는 호텔과 카지노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의류 쪽에서도 뭐 선호주를 골라주시긴 했지만 그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섹터는 호텔과 카지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오르고 빠지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보죠. 코스피 업 앤 다운입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차그룹주 안에서 현대오토웨이버가 가장 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도 분출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여타 다른 로봇주들의 상승폭 확대와 맞물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 시연해주고 있고, 해운주 안에서는 페노션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0% 급등, 산일전기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CJ CGV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 비만약 치료제 모멘텀 유효한 한미약품이 4% 넘게 빠지고 있고, 고려아연도 3% 하락, 한화, 비전조, 전자닉스 상승과 소외되면서 1.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산일전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루 쉬고 바로 반등하는 AI 대표주자 전자닉스와 전력 친구들. 2028년까지 해외향 수주 잔고를 확보한 전력기기 업체들은 특히 산일전기 쪽을 집중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특수 변압기 쪽에서도 강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주가 업사이드를 얼마나 높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력 쪽에서는 지금도 손이 나갈 수 있는 종목 하나만 꼽아주시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송 차장님? 일단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에 대한 버블론과 함께 빠졌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미국에서부터에 대한 반등도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까지에 대한 트라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산일전기 역시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특수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산일전기만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에 대한 트라이가 충분히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10%가 오르게 되면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효성중공업이라는 대안을 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력기기 내에 있어서는 2%로 가장 탄력도가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효성중공업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 이후에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탄력도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2027년도까지에 대한 수주는 이미 끝이 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북미양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그 수주에 대한 비중 자체가 매출로서 이어지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ASP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ASP가 올라간다는 건 영업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은 효성중공업이 202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에 대한 공장이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증설이 진행이 완공이 되고 났을 때에는 결국 미국 내에서 변압기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업체로서 등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첫 번째에 이런 단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양 자체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전력기기 관련된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에는 효성중공업이 업사이드를 더욱더 많은 부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기기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효성중공업 쪽에 대한 컨택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적극적인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프로티나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지킹에도 성공을 했는데 20% 넘게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LNK바이오도 9% 넘게 상승, 파마리서치도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오늘 펩트론의 급락과는 별개로 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대조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의료 AI 쪽 뉴로핏, 고영 같은 로봇주들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은 뷰노, 테크윙, 코오롱 티슈진, 케어젠, 펩트론인데요. 아무래도 저 삼총사 빠지고 있는 바이오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어제 이어 나오고 있는 오늘의 펩트론 급락. 지금쯤이면 나와줘야 할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지연 우려 속 주가가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케어젠 같이 한번 오를 때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오늘 함께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세 종목 하락 지금 박창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종목이네요. 다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힙이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는 검증이 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그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심플하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보리 여기에 더해서 ABL 바이오까지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을 사보자라고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사실 케어젠은 저도 좀 코글루타이드 12주 임상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그러니까 CGP5 펩타이드 점환제 이게 즉 안과의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거든요. 아일리아가 이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사제잖아요. 이거를 점안액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미 임상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 발표가 사실은 10월 말에 있어야 됐는데 한 달 연기를 해가지고 11월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달 더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결과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케어젠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제 코글루타이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경구용 GLP-1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체중은 8% 감소하는데 체지방은 한 16% 감소하는 등 이렇게 선별적으로 체지방만 확실하게 빼주는 부분을 임상 결과를 통해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펩타이드 저만제 관련해 가지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작년 10월에 일라이 릴리와 이런 기술 평가 14개월 계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10개월 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한 12월 초 정도에 이에 따른 결과가 나와서 본계약까지 체결이 될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무색하게 10개월 더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기대감은 좀 더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으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펩트론 같은 경우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향후의 임상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 여기에 따른 자신감을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롱 티슈즈는 모멘텀이 있어요. 내년 1분기에 이런 지금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 상업화 성공 가능성 이에 따른 최종 3상 종료가 내년 1분기에 있고요. 2분기에 학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코롱 티슈즈 같은 경우에 분위기 상당히 좋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 세 종목 중에서 꼭 사야 된다 싶으면 일단 코롱 티슈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안에서는 결국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보리, ABL 바이오 이 종목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조정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펩트론도 좀 적극적인 공시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는 소식이 있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분들이 참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인데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3시 26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기분 좋게 동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죠. 2% 가까이 상승 마감 예상되네요. 3,997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3,997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또 이제 로봇주가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로봇주도 코스피 상승할 때 빠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 좀 자금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더 큰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은 좀 고무적인 현상 아닌가요? 송태현 차장님?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 위주로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후장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이러한 코스피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도 동반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결국은 주도로서 많은 부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게 결국 로봇과 바이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인바운드 관련된 수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런 주가가 더욱더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게 되면은 증권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강세를 보일 때마다 늘 반도체 섹터는 이제 같은 정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후장 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로보티즈에 대한 상승력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안에서 로봇 섹터가 아직도 더욱더 상승세를 순환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로봇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챙겨봤고요. 바이오주 못다들은 좀 투자 의견 더 마저 들어보고 싶어요. 박창훈 대표님께는. 알보리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셨는데 알보리만 그럼 계속 잘 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펩트론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벤티지랩은 또 선전을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확실하게 희비가 엇갈린 게 펩트론이 먼저 작년에 10월 달에 기술 관련된 14개월에 대한 시험 임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이 원래 12월 달에 종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10개월 연장을 하면서 기대감 자체는 살아있지만 그 12월 달에 기대했던 분들에게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인벤티지랩은 최근에 베링걸 인게라인과 관련된 시험 임상에 대한 계약 자체를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사 간에 다소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코롱 티슈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임상이 끝나고 2분기에 학회를 통해서 이에 따른 결과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빠진 빈자리에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이틀간 숨을 고르던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급이 밀어주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끌어주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가 되돌림을 시도했고요. 엔화 약세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 시사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장이 작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동안은 낮은 금리 덕분에 해외로 흘러갔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의외의 버티기를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엔화 급등 구간에서 외국인의 패시브 매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고 엔캐리 역품이 일정 부분 선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수 마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최근에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면서 장중에 꾸준히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도 3,994선까지 회복하며 1.9%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최근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잔잔하지만 길게 올라가는 흐름 이어가면서 화요일의 종가는 0.6% 상승한 928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장 초반에 1,470원까지 치솟았던 달러원 환율이 오후 때는 좀 내려오면서 수급이 개선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면서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8,800억 원가량 담아내는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에선 담아내는 장세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은요, 수급 중심으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해운과 자동차, 기관은 금융에 집중하는 흐름이었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달려갔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의 숨고르기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해운주부터 살펴보시죠. 벌크사 운임지수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대형 선박 케이프 사이즈 운임 강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이 해운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페노션이 가장 강하게 튀면서 11%대 강세, 대한해운, 하림지주까지 특히 대한해운이 오늘장에서만 9% 올라줬고요. 흥하해운이 2%대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오늘장 6,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해운주만큼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강했던 자동차 섹터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오랜만에 짙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부품 관련주들의 반등에 눈에 띄었던 가운데 오늘장 현대오토웨버가 18%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3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뒤를 이어서 사면과 SOS랩도 7에서 10%대 강세 그리고 코리아 FT까지 6%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금융인데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했던 섹터입니다. 은행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변경 기대감에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고배당 은행주는 세제 개편 수혜주로 꾸준히 언급되기도 했었죠. 오늘장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5%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9,000원으로 마무리. JB금융지주 그리고 한양증권까지도 5%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 회복하면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견조함을 보여줬던 제약바이오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수급도 빈집이고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펩트론과 케오젠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본계약 지연 이슈에 따라서 오늘장 약세를 좀 보여줬고 케오젠 역시도 임상 결과가 지연되면서 오늘장 5% 넘는 약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함께 좀 체크해보시면 SK바이오팜이 2%대 약세, 그리고 CJ바이오사이언스단에서도 3%대 약세 흐름 보여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알테오젠 역시도 파란불을 켜고 ABL바이오 역시도 오늘장 상승폭을 좀 보이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여전히 좀 상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1,470원대 밑에 있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죠. 네, 오늘 환율은 1,471원에 출발을 했고요. 이 장 초반에는 달러가 반등하면서 1,473원까지 고점을 올렸지만 이 고점 인식 속에 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 속에 국내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외환 당국이 지속적으로 구두 개입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상단이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외국인도 이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하는 흐름이 관찰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 달러 매도세가 나오면서 환율은 1,466원대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지금은 소폭 반등해서 1,46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화의 약세가 환율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헌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인사 중에 이제 미셸 보우먼 연준 인사가 밤사이에 또 연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지 여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